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계속 또 집회를 하죠.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를 하는데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한국당이 조국 사퇴 이 파문에 반사이익을 잠깐 얻는 듯 하더니 또 침체를 걷고 있다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민심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나타내는 척도죠. 조국이 물러난 것도 그런 거에 기유하고요. 민심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 하면은 어제 두 개의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갤럽 여론조사가 나와 있죠. 갤럽이 항상 문재인 지지층이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각이 있죠. 민주가 36이고요. 한국당이 27%입니다. 한국당 다시 27%로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주간조선인가요? 여기서 한 여론조사, 매트릭스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가 38.8, 한국당 22.6,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그런 수치인데요.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20%에 다시 침체된 여론조사, 민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 반짝했었죠.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할 무렵에 한국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0.9% 차이까지 줄어들었죠. 34% 정도로 줄어든 게 있고요. 리얼미터가 그저께 한 조사를 보면 조금 다시 벌어졌습니다. 39.4대 34%, 한 5% 벌어졌는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한 자릿수 미만에서 다시 5%로 벌어졌고 그 다음에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한국당 20%의 지지율, 그리고 매트릭스 조사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당의 이 지지율은 민심을 아직 제대로 한국당이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국 사태의 어떤 반사이익도 얻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의 반사이익도 얻어야 되는 이런 모습인데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국당이 국민들 눈높이에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전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연기해야 되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계속 이런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는 확실한 어떤 또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 밀린다는 거죠. 지난 4월에 공수처 법안을 여야가 합의를 할 때 해서 패스트트랙을 올렸죠. 이때 약간 쉽게 합의해 준 측면도 없잖아 있고요. 근데 이때 문구가 어떤 게 있냐면요. 공수처법 만드는 건 좋은데 국회의원을 배제하자는 겁니다. 참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해관계에서는 철저합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공수처법을 합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이 공수처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에서 민주당이 먼저 개혁안을 들고 나와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저께. 공수처법에 국회의원을 배제할 필요가 뭐 있느냐? 특권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국회의원들 넣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법안의 주도권을 또 쥐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만 아니고요. 국회 파항의 이런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민생법안이 처리 안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자. 이런 얘기도 이해찬 대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들 제대로 일 못할 때는 국민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 하자.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이런 개혁안을 이해찬 대표가 들고 나왔습니다. 역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구체성이 좀 결여된 공수처법안의 연기 이 정도로 가지고는 국민들이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인적 쇄신입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해찬 대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586, 386으로 표현하기도 586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586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압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586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도 이제 시들하다는 거죠. 진부하다는 거죠. 이 586들을 좀 거르고 새 물 내세우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장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철희 의원은 본인이 386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전략가면서도 민주당의 이런 그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나는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에 염증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의 그 복선, 그 배경에는 같은 386, 586들의 어떤 그 하방을 요구하는 거, 하방. 쇄신을 요구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또 그 여러 가지 이해찬 대표의 신호탄에 계속 그 불꽃을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세적인 인적 쇄신을 이철희 의원의 한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어 반대로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내년 총선에 대한 공천개혁 시스템 얘기가 전혀 없고요. 물갈이 얘기도 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준 것은 현장의 어떤 셀카 사진,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삭발, 많이 했죠, 삭발. 단식은 제가 워낙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삭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대중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삭발하면 내년 공천이 보장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이런 그 퍼포먼스 외에는 구체적으로 지도부나 또는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 총선을 위한 어떤 개혁안 또는 희생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의 그 문제에서도 민주당한테 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스트 트랙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를 많이 받고 있죠. 60여 명이 수사를 받는데 20여 명 정도는 물리적으로 방해를 했다 해서 상당히 지금 벌금형이나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런 데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 경찰에 수사를 받고 왔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 제 생각으로는 순교할 각오를 몇 사람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사람 대신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아직도 안 보입니다. 원내 부대표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저는 국회의원 한번 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대선을 겨냥해서 국회의원 한번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안들, 전국 주도 이니셔티브도 뺏기고 인적 쇄신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뺏기고 패스트 트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좌우면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런 그 민심에 확실한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도 이제 보수 진영에 속하는 사람이고 한국당 지지자인데요. 저는 준연동형 선거법을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한국당이 어설프게 합의해 줄 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면 안 된다. 국회의원을 늘리지 말라는 게 그 민심의 편이다라는 이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만일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수적 결설에 의해서 통과가 됐을 때는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의원직 사퇴하는 거죠. 의원직 사퇴로 인해서 뭔가 결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의원직 사퇴를 하더라도 총선이 다가와 있고 하기 때문에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라면 이것을 확실히 밝히고 그 여야 사당이 준연동형을 고수를 하더라도 이런 결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빼앗긴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기 이것도 다른 거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불체포 특권 같은 거 내려놓겠다. 세비 삭감하겠다. 이런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이걸 먼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대적인 공천개혁 시스템입니다. 인적 쇄신이나 물갈이 없이는 내년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뭐 우리 정치 잘 모르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대대적인 공천개혁 시스템을 좀 혁명적인 발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천을 잘한 그 한국당의 역사가 있죠. 그 2004년인가요? 이때 김문수 공천개혁위원장이 뉴페이스를 많이 등장시키고, 그리고 뭐 선거를 괜찮게 친 적이 있었고요. 그 이전은 이해창 총재가 그 오래된 인물들 몰아낸 그런 그 김윤환 의원 같은 몰아낸 그런 그 공천도 있었고, 그런 인적 쇄신을 시스템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단칼에 정서적인 방법으로 갈 것인지는 궁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뭔가를 좀 내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통합입니다. 보수통합을 해야 한 38% 정도의 지지율이 나와서 민주당하고 겨룰 수 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하고 뭐 많이들 지금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이 또 한국당의 아주 핵심 지지인 TK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재선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까지 몰린 걸 고려하면은 이것도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하고도.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과연 포기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 통합을 하면서 아주 기술적으로 일본에 희생해 가면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국당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치권의 이니셔티브를 잘 쥐고 정치개혁의 어떤 그 희생하는 모습,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이 잘 되라는 의미에서 오늘 좀 또 쓴소리 말씀을 드렸습니다.